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기회는 여러 시청자분들과의 만남. 너무 이거는 장난식으로 말했는데 진짜로 그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요. 구독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 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는 이제 제가 영상에서 하는 인사말이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법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브의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제가 법 컨텐츠를 생각한 이유는요, 저한테 굉장히 지인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나 지금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든지, 나 회사에서 성희롱 당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과외 선생님한테 돈 줬는데 환불 안 해준대, 이런 거. 변호사 상담비는 비싸고 저한테 물어봐주면 꽤 괜찮게 알려주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사로 올라오거나 생활을 하면서 부당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보가 좀 없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유튜브 저작권 정책에 대한 강의를 온갖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트레저 헌터에 이제 공식 강사로 등록이 되면서 이제 강의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도 열심히 키우고 있죠. 공사학번으로 이제 법대를 들어가고 얼마 안 되니까 갑자기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던 대로 사시 공부하면 되겠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로스쿨이 생기면서 사시 합격자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저는 그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만큼 제가 따라잡을 자신이 확실히 좀 없긴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끝내버리고, 그동안 사시 공부하느라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재수강도 좀 하고, 부모님께서 이 학기 추가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아무 말씀 없이 대주셨거든요. 바로 좋은 회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돈 그만 대주세요 라고 허세를 부렸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가 이제 해외 영업부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의 택배 보낸 이런 잡일도 하고, 온갖 커피는 제가 다 타고, 온갖 청소도 제가 다 하고, 그래요. 이런 것도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런 걸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신입 너 와봐, 너 대학교 어디 나왔어? 저 고대법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대법대? 서울? 근데 너 여기 있냐? 웃기네. 야, 나는 대학교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 회식 자리를 갔더니 좀 저한테 술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저는 먹고 그냥 이 사람들한테 다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되게 친한 척하고 막 딸랑딸랑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 화장실 가려고 나가는데 이쪽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있으면서 그 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좀 비하적인 발언도 하고, 뭐 공부해서 거기 나와봤자 다 소용없다, 쟤 봐라, 그러면서 굉장히 저를 막 따돌리고,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항상 말하는 게 공격적이었어요. 야, 너 이런 것도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잘못 왔나 라는 생각 들고, 그러고 나서도 몇 개월을 했는데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때 숨 막혀서 깨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비계 같은 걸 갑자기 집어 던지고 막 벽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제 스스로를 해치기 전에 그만두는 게 낫다.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나가고 부모님 집에 방 한쪽에 나가지도 않고 숨어서 컴퓨터로 이제 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몇 개월 동안 게임밖에 안 했거든요. 유튜브에 이런 게임 영상들이 있는 걸 보고 나도 한번 이런 거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지 않을까? 그걸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유튜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어땠냐면요, 일단 카메라를 켜고 14시간 촬영을 했어요. 첫 촬영에는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고, 두 번째 촬영에는 포커스가 나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14시간 찍고 결국엔 편집을 했어요. 하루 동안. 첫 시작을 알리는 이제 올렸죠. 올리면 사람들이 막 욕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올렸어요. 근데 별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뭐 아무도 안 보니까. 영상 조회수는 한 5에서 7 정도 유지했습니다. 다 제가 본 거, 엄마랑. 제가 유튜버로 전향하고 나서 힘들었던 거는 벽에다 대고 외치는 느낌?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도 안 봐주시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렸었는데 이게 3개월, 4개월, 5개월쯤 지나니까 이거 시청자들이랑 약속을 했는데 오늘 올려야 되는 데가 아니라 굉장히 안 올리고 싶은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저 스스로한테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올리자라는 그 약속을 달아놨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이었죠. 제가 10개월 됐을 때 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길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솔직히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열정을 다했는데 안 되니까, 혼자 막 술 따라 먹으니까 여자친구가 남자 이런 거 갑자기 진짜로. 그리고 왜?
갑자기 핸드폰 보여주는 거예요. 조회수가 왜 이래? 조회수가 왜 이래? 갑자기 이런 거예요. 조회수가 갑자기 300이 올라간 거예요. 그 당시엔 정말 대단한 수치였어요. 조금 있다가 리프레시 하니까 또 500이 더 올라와 있어요. 뭐지 이러다가 굉장히 친한 유튜버 중에 이제 김스카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영상에서 이런 걸 올렸죠. 자기의 쓸데없는 영상 보지 말고 자기 채널보다 도움이 되는 법안목 가이드 같은 채널이 있으니까 그거 봐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쫘르륵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구독자가 한 50명 정도 더 오르고요. 엄청난 발전이죠. 근데 신기한 게 그 오신 분들이 봐주시면서 어느 정도 트래픽이 유지가 되고 그때쯤에 갑자기 노란 달러 표시가 쫘르륵 풀리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이제 주옥 같은 아름다운 영상들이 팍팍팍팍 뜨기 시작해가지고 뭐 막 20만, 20만, 60만 막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더니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기셨죠. 제가 이슈랑 법이랑 좀 많이 섞기도 하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관심을 갖는 그 안에서 법을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했는데 너무 한시적인 것 같더라고요. 사건이 지나가 버리면은 거기에 괜찮은 설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는 안 보니까 좀 오래 놔둬도 계속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이슈 관련성 있는 영상도 할 거고요. 조금 더 많이 만들겠다는 뜻이죠.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제 발언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 당연히 있죠. 무서워요, 솔직히. 어떤 영상 댓글에도 이 채널 곧 없어진답니다 막 이런 것도 써져 있고. 영상을 만들 때 단어 선택과 이 말 끝나는 것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듭니다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철저하게 보고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해서 계속 털어냅니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저도 유튜브 처음에 만들 때는 뭐 이런 스킬들이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초반에는 영상에 이건 좀 너무 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많은 댓글로 저를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든 영상들은 쭉 지켜보다가 뭐 지운 것에 대해서는 다 이유를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정보 자체를 아예 잘못 전달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정을 해줘야죠.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아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놓고 소리 소문 없이 지워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제 채널은 다른 분들의 채널보다는 신뢰성이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한 부분이 아예 틀려버린다면 사람들이 그동안 믿고 봤는데 저 사람 말한 거 어떻게 믿냐 이제 정보가 다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뢰성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일주일에 컨텐츠를 한 2개 정도 올리는데 파기되는 게 2개 정도거든요. 절반 정도를 없애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올리면 많이 보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딱 있거든요. 솔직히 유튜버로서 욕심이 엄청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전 좀 선을 많이 지키는 편입니다. 아버지께서 쉬운 길로 가면 그만큼 망가질 가능성도 높으니까 정한 선 유지하면서 천천히 가시라고 한 것만 생각하면서 요 신념은 계속 유지할 거예요. 법대를 나와서 약간 샛길로 간 이 2년을 돌아보면요 정말 보람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채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 너무 법 정보가 너무 가진 자만 많이 갖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변호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시작을 하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원하는 바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새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없으면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도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좋은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서 얻는 그 희열감, 잘 안 될 때도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친구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직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해주는 사람들, 이런 좋은 면들이 있으니까 샛길로 가셨을 때 그 정상적인 길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한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이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구독자 한 1000만 명 되면 좀 되게 신빙성이 있거든요. 네. 아직은 저는 훨씬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발전을 한다면 오늘 들었던 얘기를 더욱더 신빙성 있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